그러니까 지난 3월에 첫 번째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90여일 만에 중국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일단 방중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평양에서 특별기가 베이징으로 갔다. 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돌았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오전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중을 했다. 네. 확인해줬는데요. 3월과 5월 두 차례 방중 당시만 하더라도 귀국 시점에 맞춰서 방중 사실을 확인해줬죠. 네. 그렇다고 굉장히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확인해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싱가포르 때도 굉장히 공개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판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건지 네. 하여튼 굉장히 신속하게 방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직전에 베이징에 그러니까 중국에 방문했을 때보다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단 이 방중단 규모가 2배로 인원이 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참매 1호를 타고 갔었으나 이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안토노프 148을 타고 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방송 시작 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참매 1호를 타고 간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일단 규모가 굉장히 커진 것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은 그 김정은이 참매 1호를 타고 간 게 지금 이제 첫 번째죠. 왜냐면 네. 처음 베이징 갔을 때 전용 열차를 타고 갔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다롄으로 이제 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네. 오전에는 그 안토노프 148을 타고 간 게 아니냐 하고 사진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 역시 참매 1호를 탔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2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출현했냐?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가 커졌다. 인원이 많아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그 참매 1호라는 그 IL-62 기종이 대단히 큰 비행기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김정을 위한 의전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그게 많은 인원이 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안토노프 148, AN148에다가 수행원들 일부를 또 태우고 또 일부는 김정은과 같은 참매 1호를 타고 네. 이렇게 해서 2대의 어떤 그 여객 전용기가 같이 간 게 아니냐. 그래서 훨씬 더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커진 이유는 뭘까요? 규모가 커진 것은 북중 간의 현안도 많아졌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얻을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논의할 것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그만큼 따라갈 일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 조종관을 잡았던 비행기가 바로 안토노프 148 비행기였습니다. 왕서 비행기의 조종관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붉은 매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직선 항로를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다시는 위험한 비행길에 오르시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아뢰일 때마다 경의하는 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사령관이 비행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접 비행기를 타보아야 비행사들에게 언제나 비행 항로에 최고 사령관이 함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조종도 할 줄 압니까? 원래 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맞습니다. 저 훈련을 받는 저 장면 말고 네. 훈련을 받는 장면도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고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숙소 옆에다가 조그마한 활주로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세스나기 같은 작은 비행기는 네. 수시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연습을 했었는데 네. 저렇게 AN148 같이 큰 비행기는 아마 처음 비행을 했고 네. 옆에서 바로 이제 다른 조종사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비행기 조종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투기 조종을 해봤습니다. 예. F-16 조종을 해봤는데 원래 그 비행기라는 것이 저기 이제 그 김정은이 타고 그 옆에 또 부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동차 운전 연습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위급 시에는 그 조교가 교관이 옆에서
그 브레이크나 이런 걸 조작할 수 있게끔 네네.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저 조종관이 양쪽에서 다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전투기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후방석에 전 탔었는데 네. 여기서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앞에서도 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마 저 촬영을 할 때는 김정은이 조정하는 듯 하고 네. 중요한 조정은 아마 비행사가 다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징 내에서는요, 특이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왔음을 알리는 이 휘장이 감겨 있는, 표시가 돼 있는 차량, VIP 차량이 2대가 목격이 됐는데, 자, 이 2대, 과연 수행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도 궁금해졌습니다. 과거에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는 리설주가 따라갔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리설주가 또 따라갔을지 아니면 실무적인 담당을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따라갔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확인되거나 알려진 게 있습니까? 누가 동행했는지? 아직까지 이제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네.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실무자들을 많이 데려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3월에는 뭐 이제 이설주 여사가 그리고 5월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을 했었는데 누가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할 수도 있지만 또 추가로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비핵화 수위 그리고 비핵화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협력을 해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중국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네.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많이 참여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왔더라도 한 대여섯 시간 이후에 방송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도착 이후에 1시간 만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도 조금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제 첫 보도는 사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첫 네.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중 방중할 것 같다는 보도를 했는데 곧바라서 바로 서두공항에 지금 사실은 이제 수송기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 같으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도하는 게 상례였고 그랬죠. 국경선을 넘어간 다음에 이제 보도를 했고 주로 이제 가는 것도 열차를 이용해서 왔는데 지난 달행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아마 싱가포르 회담의 여파인지 몰라도 이제는 좀 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좀 빨리 가고 좀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외국 가는 게 조금 일상화됐다. 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중국 언론도 바로 곧바로 CCTV가 이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 언론 같은 경우도 보면 북한 언론이 원래 하루 뒤에 보도를 하거든요. 내일 아마 아침에 북한 언론도 회담 결과라는 이런 걸 보도하지 않겠는가. 원래 이번 일정은 일단 1박 2일로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수행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버스도 여러 대 되기 때문에 아마도 현성월이 그 예술단을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공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그 1차, 2차 회담 때는 그런 공연, 그 중국 측에서만 공연했지 북한 측에서 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담내 공연 때문에 이렇게 수행단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도. 예술단이 따라갔단 말씀이신가요? 그건 뭐 완전 제 추측인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석 달간 김정은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묘하게 매번 겹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 바로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2번도 그랬고요. 지난 3월과 5월도 그랬고 이번에도 3번째 방중을 했을 때도 오늘 이제 방중을 했죠. 근데 며칠 후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북한을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폼페이오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할까요? 라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연도 자주 겹치면 이제 필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연이 아닌 거죠. 근데 이미 2차례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방중을 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이제 이번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 방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비핵화를 선언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그럼 과연 비핵화의 수위와 비핵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것들을 얻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중국 가서 물어보고 자문을 구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요. 두 사람의 만남을 썩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다롄 회동 직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
자, 지난 5월에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중국 방문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만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이때 바로 중국 배후설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왜 시진핑을 만나고 오면 김정은이 달라지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이번에 세 번째 또 시진핑을 만납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 주장에 따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를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7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통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 그렇죠. 근데 통화를 하지 않고 지금 중국으로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하. 지금 사진 백악관은 뭐 통화를 아직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모로 지금 약간 뻘쭘해진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아마 뭐 통화를 했으면 바로 트위터에 올렸을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폼페이오가 빨리 지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간 것은 실제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도 하고 남북회담도 했는데 실제로 북한에 뭐 들어온 게 없잖아요. 네. 일단 북한 주민들은 막 회담 소식은 알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뭐 쌀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이 고기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빨리 이제 시진핑 국가수를 만나러 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꾸 저러다 보니까 이번 모든 회담의 설계자가 바로 시 주석이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네. 어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설계자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원하는 것, 북한과 중국이 원했던 것을 중국은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비행기 2대 빌려준 다음에 모든 걸 얻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쌍중단 같은 경우고요. 그렇죠. 네, 쌍중단, 쌍계병이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비핵화 관련해서 그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런 입장인데 바로 이제 비행기 2대 빌려주고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만 중지하면은 연합훈련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은 미국과 북한 간의 수협성도 해야 되고 제재도 해제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 입장인데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중국에 간 것은 바로 유엔 제재 해제 문제,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라고 네. 요청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실장께서 중국에서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얻어올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갔을 것이다 했는데 이 얻어오는 것 이외에 또 여행도 풀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요.